오늘 이 시간은 제 4장 자기관리의 고수가 되려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 먹죠.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아주 탐스러운 그런 과일들 사서 먹습니다. 근데 그 과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른 봄부터 이제 나무를 잘 가꾸고 또 거름도 주고 또 나무에 전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잡초 같은 것들을 많이 뽑아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소독도 하고요. 이런 땀의 결실, 그것이 결국 과일로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의 내용 가운데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정원을 망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원을 망치는 방법. 자, 꽃이 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나무들이 있고 아주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정원을 망칠 수 있는 방법. 물론 뭐 톱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연장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마구 이렇게 잘라놓고 파헤칠 수도 있겠지만 힘 안 들이고 정원을 망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가꾸지 않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에 잡초들이 막 돋아나 가지고 오히려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다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또 병충해가 들끓고요. 여러 가지 그 예쁜 꽃이나 또 나무들이 자라는데 전부 다 그 방해거리만 돼서 그 정원은 순식간에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스스로도요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라고 하는 것 속에는 시간 관리도 있겠고요, 또 건강 관리도 있겠고요, 또 인간 관리,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필요한 하나하나가 다 스스로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성공적인 그런 직장생활 또 사회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과목에서는요 바로 이런 그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기관리 뭐 이런 내용들, 또 뒤에는 이제 직장인을 위한 자기관리의 부분들,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이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또 습관에 대한 관리, 그런가 하면 자신의 어떤 그 내면적 인성적 부분, 인격적 부분에서의 관리 부분, 또 언어 생활, 말에 있어서의 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뭐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런 건강 관리,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책의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런 자기관리의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이어서 바로 수업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제4장 자기관리의 고수가 되려면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교재 앞부분에 보니까요,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자기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기관리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 행위를 말하겠죠. 이미지 중에는 이제 표정이나 표현 등을 관리하고 이를 책임지는 것을 자기관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창조자, 절대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나 목표, 사명 또는 시간, 언어, 인간관계, 경제, 신앙, 건강 등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것인가 뭐 하는 내용이 다 자기 관리의 범주 속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관리에 철저한 신앙인이 직장 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이죠. 예.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는 전문 경영 컨설턴트이자 미래학자였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가 아주 장수했어요. 94세가 되도록 왕성한 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현직에서 활동했던 그렇게 건강하게 왕성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 관리에 대한 조언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라 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일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라.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를 공부해라. 그렇죠? 배우면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롭게 자기를 변화시키고 또 개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지 못하더라도 신이 보고 있으니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되게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면 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무성의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절대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완벽하게 일을 추구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기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의 성공밖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공, 또 성공적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습관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은 직장인이 되는 지름길이요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장인을 위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법을 단지 머리로만 배우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꿈과 목표는 이룰 수가 없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지식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또 실천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기관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자기관리에 있어서 우선 해야 할 건 뭐냐?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그렇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방향성도 설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어느 방향으로 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미국으로 간다, 또 영국으로 간다, 또 아니면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간다 하는 목적지, 목표가 있어야 어느 방향으로, 동으로 갈 것인가, 서로 갈 것인가, 남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성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신조어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 한참 그 내전을 치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권을 중심으로 한 월맹군과 또 자유진영을 중심으로 한 월남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죠. 그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월남군이, 자유진영이 지어냈던 월남군이 패망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공산화가 되죠. 월남이, 그 베트남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진영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공산권 치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무작정 그 뗏목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뗏목을 타고. 그러니까 무조건 탈출한 거죠. 근데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소위 그 보트피플이다 하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보트피플 그러면 우왕좌왕하는, 즉 그 목표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자, 목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청사진이자 성공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비전, 꿈, 목표를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목적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아주 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는 사람은, 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방향 키가 있어야 돼. 이 키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이 배에 달린 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키가 없는 배라고 하는 것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 뭐 쉽게 말하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좀 심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요. 시간 관리에 성공하려면입니다. 자, 성공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뭐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시간의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 시간의 가치를 알고 또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즉 세월을 아끼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사실 사람에게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다 공정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다 보면 그 시간은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잘 아끼고 활용한다면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간의 그 가치,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경에 잠언 24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너에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실감나는 말이죠.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피곤해, 조금 더 있어야지, 조금 더 자야지, 조금 더 있다 일어나자 하고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뭐 잠 자체를 자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아주 실감나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해서 시간을 잘 활용해라.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직장인을 위한 시간관리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자, 항아리에 무엇인가를 놓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다가 어떤 것을 넣고자 할 때에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큰 돌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작은 돌, 그 다음에 모래, 그리고 물을 넣어야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제한된 공간에다가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면 큰 것부터 우선 넣고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작은 돌, 그 다음에 더 작은 그 가는 모래, 그리고 물을 넣어야 꽉꽉 채워가지고 많은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래를 넣고
또 작은 돌 넣고 큰 돌을 나중에 넣는다면 나중에는 그 공간이 작아서 효율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것을 채우고 큰 것을 나중에 넣으려 한다면 과연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소위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돌, 즉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부터 집어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겼다가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자,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여기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요. 덜 중요한 일이 있고요. 급한 일이 있고요. 덜 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급한 일일까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중요한 일이냐, 급한 일이냐.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겠죠. 그렇죠?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같이 있을 때 가장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후순위, 가장 나중에 해야 할 일은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덜 중요한 일과 덜 급한 일이 있을 때 그거는 가장 늦게 해도 되겠죠. 자, 이처럼 이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에 중요하면서도 덜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또 급하면서도 덜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이 둘의 문제죠. 어떤 겁니까? 중요하면서도 덜 급한 일입니까? 급하면서도 덜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요하면서도 덜 급한 일을 먼저 하겠다. 아니면 이번에는 급하면서도 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겠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어쨌든 우선순위는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덜 중요하면서도 덜 급한 일은 가장 나중에 해도 된다. 어쨌든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인을 위한 시간관리 10계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우선 주간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은요, 대부분 주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의 계획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의 습관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 나올 때 그 한 주간 그 주간 계획, 또 주간에 따라서 시간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주일의 계획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우선적으로는 조정할 수 없는 고정된 모임이나 회의를 표시해 놓은 후에 그 외의 것들을 배치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니까 고정된 그런 시간들은 딱 그걸 가장 먼저 표시를 해놓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시간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죠. 또 사람이요 가장 집중력이 뛰어날 때가 아침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이 가장 뛰어난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요즘 뭐 꽤 됐습니다만은 소위 그 서점가에 가면은 아침형 인간이 되자 하는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그 생활 패턴은 저녁형 인간이 참 많죠. 되게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 뭐 11시, 12시, 1시, 2시까지 그저 이것저것 하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힘들고 학교 가기도 힘들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권고하는 거는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조금 일찍 자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한다면 전체적으로 자신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과표를 작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루를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바로 일과표 작성이다 하는 것이죠. 우선 자신에게 있어서 하루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일과표를 작성해 보자. 그러니까 아까 주간 계획표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하루하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과표를 작성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루의 일정의 모든 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기억한 거 금방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메모는 한 곳을 정해서 해두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자신이 메모해둔 곳을 찾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어디다가 분명히 적어놓긴 했는데 어디에 적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우도 많나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메모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하는 습관 들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좀 능률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를 쓰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시상이 떠오르면 즉시 그 생각들을 이제 메모에다가 메모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게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된다. 또 음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악상이 떠오르면 그걸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활용하는 것이죠. 어쨌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면 시간 관리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이 자투리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자는 겁니다. 자투리 시간은 그냥 없는 시간이라고 치부해서 그냥 넘기는 시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시간들을 모아놔서 그 시간에 뭔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하루에 15분씩만 그 투자하면요 1년이면 90시간이 된답니다. 이것은 어떤 분야의 일이건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5분이라고 하는 시간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잠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면 결국 그게 모여지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휴식으로 기분을 전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휴식 없이 어떤 일을 계속 한다고 해서 능률 면에서 유리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절한 휴식이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일의 능률을 고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장에 있는 기계들도요, 하루 24시간 풀 가동을 하면 무리가 가서 나중에는 고장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기계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역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적절한 휴식, 그것이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휴식은 업무에서의 실수를 줄여주고요, 이 일의 능률 또한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적절한 휴식이 기분을 전환하고 뭔가 활력을 주는 것이지, 지나치게 많은 휴식, 아니면 휴식 자체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휴식이 아니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지, 그 휴식 자체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힘든 그런 일이라면 그건 휴식의 개념 속에 포함된 건 아니겠죠.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시간 관리,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직장인을 위한 시간관리 10계명, 이것은 뭔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시간관리에 있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또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힘이 세다. 참 의미 있죠.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습관이라고 하는 참 무섭다 하는 것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지는데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리 잡고 나면 그 습관을 떨쳐버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습관 중에서도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습관화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비드 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습관은 인간 생활의 위대한 안내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곽금주라고 하는 심리학자죠. 곽금주는 가장 위대한 혁신은 습관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당신을 지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자기를 혁신한다, 자기를 새롭게 어떤 활동할 수 있도록 다짐한다고 할 때 우선 1차적으로는 습관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까지 있었던 그 어떤 타성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까지의 잘못된 습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면은 결국에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겠고요. 또 좋은 습관이 자리 잡고 좋은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습관은 그것을 떨쳐버린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누구나 다 경험해 보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리를 잡고 나서는 그게 그 고착화되고 정착화되고 난 뒤에는
그 습관을 버린다고 하는 것, 떨쳐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성자로 불렸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이 간디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에 얽힌 일화가 있는데요. 한 어머니가 아주 개구장이 소년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간디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좀 사탕을 먹지 않도록 충고 좀 해주세요. 아마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이 아이가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좀 충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간디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소년의 얼굴을 이제 천천히 바라보고 있다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보름 후에 다시 오렴. 그 어머니에게도 보름 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세요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름 후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는 또 소년의 눈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또다시 보름 후에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뭐 평소 존경하는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시 또 보름 후에 그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간디가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사탕은 건강에 좋지 않단다 하는 얘기를 그제서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간디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후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두 번씩이나 다시 찾아오라고 하고 그 전에는 말씀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한 달이 지난 뒤에 그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이제 간디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예,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탕을 먹고 있으면서 사탕을 먹지 말라고 충고할 수가 없어서 사탕을 끊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도 사탕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탕을 먹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로소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서 그래야만 비로소 영향력 있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 의미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우리 주제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주제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만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습관 관리가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행동의 결과가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습관 관리를 잘하면 좋은 행동으로 연결되고요. 그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인격은 경쟁력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고가 되고 싶다면 탁월한 능력을 갖추는 것에 앞서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인격. 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인격이죠. 예,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인격적 소양이, 인성적 소양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면 존경받는 인물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이 중요한 만큼 또한 인격과 인성적 소양이 갖춰지는 것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성공하는 리더들의 공통점은요, 좋은 인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을 갖췄을 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또 신뢰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인격과 리더십은 정비례합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성공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리더십은 올바른 인격적 소양을 갖춘 자에게서 올바른 리더십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말은 인격을 측정하는 도구다. 이 언어 생활이죠. 언어 생활의 중요성, 말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마음에 남아 평생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예,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속담의 내용입니다만은 그만큼 말은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위력, 말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방향을 이끕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삽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 중요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그만큼 어떤 효과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른 말, 좋은 말을 잘 활용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늘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은 행동도 생활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 말은 곧 부정적 행동으로 연결되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늘 긍정적인 말을 하면 또 긍정적 행동으로 연결되고 또 긍정적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도 이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벽으로 밀어뜨리는 것도 역시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 생활, 말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언어 생활,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은 소중한 재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한 건강 관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쇼펜하워라고 하는 분은요, 인간이 갖는 행복의 대부분은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은 행복의 어머니다. 또 여러분들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재산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게 주로 병원 같은데 이런 문구가 많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아주 일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재산, 그것은 오히려 건강에 비하면 아주 적게 잃은 것이다. 명예, 그것은 어느 정도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어떤 아픔을 주지만 건강은 전체를 잃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되어진다. 그만큼 건강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또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전과 건강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관리, 그것은 아주 어떤 성공적 인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 아주 좋고요. 그냥 반짝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평소에 좀 일정한 시간을 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생활 속에서 활력을 심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직장인들의 자기 관리에 있어서 이 건강 관리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즉 자기 관리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절대자,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꿈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그리고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또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이룰 수 있는 것에 어떤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절대자의 도움,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완전한 어떤 인생을 위해서, 성공적 삶을 위해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일정표를 세우고 계획표를 세우고 철저히 그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계획대로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계획한 것과 또 반대되는 그런 어떤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의 계획,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계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 16장 3절에도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능자에게 맡겨라. 전능자에게 의탁해라. 그리하면 계획한 것을 잘 이룰 수가 있다. 이 맡기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맡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것은 절대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기관리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자기관리의 고수가 되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관리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 관리에 성공해야 된다. 또 습관 관리, 습관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또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활용하면 성공적 인생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 또 건강관리,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자기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